보자. 집합 x, 집합 y가 있는데 x에서 y로 되는 데는 어떤 f 함수 중에서 가나다를 만족시키는 각각의 함수의 개수를 a랑 b랑 c라고 하는 거였지. 이거 설명하면서 간단하게 몇 가지 더 맞춰서 이야기를 일단 해줄게. 일단 보면은 가부터 한번 가보자. x에서 y로 되는 데는 어떤 f 함수가 있고, 정의역은 1, 2, 3 이렇게 세 개가 있대. 1하고 2하고 3 이렇게 세 개가 있고, 그리고 공역이라고 하는 거는 4, 5, 6, 7 이하라고 해서 이렇게 네 개가 있다. 이거지, 그렇지? 그럼 첫 번째 가부터 한번 가보자. 가부터. 가봤더니 x의 집합에 정의역 집합에 포함되어 있는 x1, x2라는 원소가 같지 않다면 치역이 같지 않아. 가에서 얘기하는 거는 옛날에 집합할 때 많이 했었지. 함수할 때, 기본 함수할 때 x1이랑 x2가 같지 않다면 그거에 대한 결과치 함수값이 fx1과 fx2가 같지 않아. 이거는 1대1 함수를 얘기해 주시. 1대1 함수야. 1대1 함수가 되도록 결정해 보시오라고 얘기하는 거고, 앞에서 명제할 때 했듯이 문제는 이렇게 꼭 나온 건 아니지, 그치? 명제했을 때 배우 명제를 이용해서 이런 표현도 가능하다 이거야. fx1이랑 fx2가 같다면은 x1이랑 x2가 같아요. 이것도 위에 있는 표현이랑 동일한 표현이지, 그치? 배우 명제가 배우 명제.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도 뭐야? 1대1 대응이라는 걸 1대1 함수라는 걸 얘기해준다. 그치? 1대1 함수는 서로 다른 값을 택하기만 하면 되니까 어렵진 않아. 선생님이 옛날에 얘기했던 게 기억이 잘 나는가 모르겠지만 선생님이 이렇게 구성을 했었지. 쪼여서 지워놓고 그럼 공역에 들어갈 수 있는 애들이 4, 5, 6, 7인데 여기에 있는 앞쪽의 애들과 대응이 될 거야. 그치? 그럼 여기에는 서로 다른 세 개의 값을 나열할 때마다 새로운 대응 관계가 나오는 거잖아. 4, 5, 6, 7이라는 그 네 개의 숫자 중 4, 5, 6, 7 네 개의 숫자 중 세 개의 숫자를 뽑아서 나열할 때마다 새로운 대응 관계야. 그래서 얘는 수열이라고 얘기한다. 얼마야? 4p3이라고 되는 대응 관계의 개수가 나와. 또는 이게 익숙하지가 않아. 꼭 이렇게 할 필요는 없고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어. 고용법칙이라고 얘기를 하지. 4랑 5랑 6이랑 7이 이렇게 있는데 1이라는 애가 서로 다른 애의 대응이 되면 되는 거야. 1이라는 애가 갈 수 있는 치역, 고를 수 있는 치역은 함수에 대한 함수값은 몇 개가 있어? 4개가 있어. 그래서 4개 중 하나를 골라볼 거고, 만약에 얘가 5로 갔다 하면은 2가 갈 수 있는 애는 같은 애로 가면 안 되니까 남은 3개 중에서 한 군데로 대응이 되겠지. 그래서 얘는 6으로 갖다 치자. 그럼 3이라는 애는 갈 수 있는 데가 어디야? 남은 4나 또는 7로 갈 수 있으니까 남은 2개 중에 하나 골라서 갈 거야. 이렇게. 라고 해도 똑같은 표현이 되지, 그렇지? 어떻게 해도 상관이 없다 이거야. 무조건 뭐 P를 이용해야 돼 이런 건 아니고, 고역술을 통해서 이렇게 해도 당연히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다. 근데 선생님이 두 가지를 다 설명한 이유가 조건이 걸리거나 어떤 특수한 경우에 딱 놓여있는 함수의 대응 관계라고 한다면 당연히 얘가 맞아. P나 C를 쓰는 게 무조건 좋은 건 아니지, 그치? 근본적인 게 제일 좋은 거다. 고려 법칙이다. 그치? 여기 가야. 나도 한번 가봅시다, 나는 x1, x2라는 정의역의 원소를 뽑아서 x1과 x2에 대한 대소관계가 이런 대소관계를 갖는다면 그거에 해당하는 치역은 fx1과 fx2라는 이 치역은 같은 대소관계를 가질 거야. x값이 커졌을 때 그거에 대응되는 y값도 역시 커지는 값으로 표현이 된다 라고 해서 얘를 증가라고 이렇게 얘기했었지. 반대된 표현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fx1하고 fx2라는 이 두 개의 결과치가 대소관계가 바뀌어 있어도 감소인데 결과치를 계산하는 데는 똑같아. 왜? 이거는 순서가 결정돼 있어 이거야. 증가나 감소라고 하는 거는 결과적으로 봤을 때
순서가 결정되어 있으니까 어떤 애들을 구성을 시킬 거야. 구성되는 숫자만 뽑아. 순서는 이미 결정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다. 그래서 얘는 정확하게 뭐 C라고도 얘기를 하지만 얘는 하나씩 하나씩 녹아나는 게 아니면 C라는 결과를 이용하는 것이 편하지. 한번 봐볼까? 뭐 증가나 감소나 똑같아. 순서가 결정되어 있으니까 배치시킬 필요는 없고 구성되는 애들만 뽑아. 이렇게 얘기한 거니까 여기 있는 서로 다른 4개의 구역 중에서 얘네와 대응될 대소관계가 명확한, 같지 않은 더 큰 또는 더 작은 명확한, 대소관계가 명확한 3개의 원소를 뽑기만 해. 4개의 구역 중에 3개의 원소를 뽑기만 해. 그러면은 내가 알아서 할게 이거다. 문제에서 얘기하는 거는 이렇게 만약에 3개 뽑혔다 이거야. 그러면은 대응관계는 내가 알아서 결정할 테니까 증가나 또는 감소나 구성 요소만 잘 뽑아봐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치? 그래서 요거에 대한 경우의 수는 몇 가지냐면 얘가 끝이야. 오케이? 증가나 감소나 똑같지? 이게 나조건이다. 다조건도 나올 건데 다조건을 친구들이 어려워하지. 선생님이 교육과정에 딱 맞춰서 지금 고1 과정에 딱 맞춰서 일단 얘기를 먼저 해줄 거고 선생님이 옛날에 얘기했던 중복조합이나 아니면 중복조합이라는 H라는 용어를 선생님이 사용한 적은 없지, 그치? H라는 용어를 사용하진 않고 그냥 나열하는 경우로 그 원리죠, 원리로 문제를 풀어가는 건 이야기를 해줄 거야. 일단 노가다 먼저 한번 가봅시다. x1이라는 값보다 x2라는 정의역이 더 크다 치면은 fx1과 fx2에 대한 대소관계는 항상 더 큰 값이 크거나 같아 라고 된대. 키키봤자 정의역이라는 게 3개밖에 없으니까 세연 나열을 해볼게요. 여기다가 F1보다는 F2가 더 크거나 같을 거고 F3이 더 크거나 같을 거야. 그럼 얘네에 대한 지금 크거나 또는 같다에 대한 표현을 자잘자잘하게 쪼개. 그래서 이야기를 펼쳐나가. 이게 지금 고1 과정에 맞춰서 이야기를 해나가는 방법이다. 서술형 나오면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을 거고 크거나 또는 같다니까 얘가 크고 얘가 큰 경우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하나야. 첫 번째지. 두 번째는 F1이랑 F2는 같은데 F3이 큰 것도 위에 있는 부등식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중 하나고 다시 F1이라는 것보다 F2가 더 큰데 F3이랑은 같아. 또 포함되어 있는 표현 중에 하나일 거야. 마지막으로 F1하고 F2하고 F3이 다 같은 경우도 저기 위에 있는 공식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중 하나일 거야. 그래서 요거에 대한 각각의 경우의 수를 해서 더해도 물러서 상관은 없다. 오케이? 그럼 가봅시다. 요걸로. 그럼 요거는 대소관계가 명확하니까 저기 있는 4개의 구역 중에서 3개의 구역을 치역이 될 애들을 골라줘. 이렇게 얘기한 거지. 다시 두 번째 경우는 F1이랑 F2가 같기 때문에 하나의 치역이 사용될 거고 2개의 치역이 사용되니까 4개의 구역 중에서 치역이 될 2개의 원소를 골라줘. 이렇게 되는 거다. 다시 이 경우도 마찬가지지. 여기 하나의 치역 그리고 2개의 치역이 될 애들을 골라주니까 4개의 구역 중에서 2개의 치역이 될 애들을 골라줘. 마지막에는 F1과 F2랑 F3이 다 똑같기 때문에 4개 원소 중에서 하나의 치역이 될 애를 골라주는 거가 맞겠지, 그치? 그래서 얘네들의 합이 저 부등식에 대한 결과치야 라고 나도 되고 이게 첫 번째 방법이야. 두 번째 방법은 이렇게 한번 가볼게. 어쨌든 F1이랑 F2랑 F3은 같은 값을 택해도 되지만 대소관계는 명확하다고, 그치? 그러면은 F1과 F2랑 F3이 동전이야. 동전은 두는 거야. 그치? 어디에다가 4나 또는 5나 또는 6이나 또는 7에다가 동전 3개를 딱 두는 거야.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에 3개의 동전이 놓여져 있잖아? 그럼 얘가 F1, F2, F3이다. 순서가 결정돼 있으니까. 근데 여기에 하나의 동전이 여기 2개의 동전이 놓여있잖아? 그러면은 얘가 F1이고 얘 F2, F3이야. 5라는 거지, 2개. 그치? 그러면은 여기에 결과치가 될 수 있는 4나 5나 6이나 7이라는 요 공역 또는 치역에 대해서
세 개의 동전을 밑에다 두고 그거에 대한 결과가 그치? 크거나 같다라고 표현되는 대응관계 함수의 개수랑 똑같다라고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 선생님 전에 얘기했었지. 칸막이를 쳐두고 세 개의 동전을 나열하는 경우의 수만큼 같은 게 발생한다 이거다. 오케이?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하면 돼? 각포순이라고 해서 6개를 쭉 나열하는데 3개 나열하는 거 동전 3개 그리고 칸막이 3개 나열하는 거 같아. 또는 어떻게 해도 상관이 없다. 6개를 어차피 나열할 건데 3개 맞기 때문에 6개의 자리 중에서 3개의 자리를 뽑는 경우에서도 역시 같은 표현이고. 그치? 그리고 선생님이 전에 그 수열과 조합 하면서 뭘 했었냐면은 얘네들의 합은 뭐랑 같다. 얘네들의 합은 뭐랑 같다. 이렇게 잔뜩 얘기했었지. 그치? 그럼 얘네들의 합은 뭐랑 같냐면 OC랑 같아. 그치? 기억나겠지? 그럼 얘네들의 합은 뭐랑 같을까? 얘네들의 합은 OC3이랑 같아. 근데 얘네 둘의 합은 다시 누구랑 같아? 63이랑 같다. 그치? 그 결과적으로 봤을 때 얘랑 같은 수치를 표기할 거야. 그치? 그리고 다시 하나 더. 요거에 대한 정확한 표현을 다시 한번 해주면은 필수는 아니지. 지금 현재 이항 정리라고 하는 거고 필수는 아니지만 써는 줄게. 이렇게 NC N-다시 R-1 얘랑 NCR이라는 거의 합은 얘랑 얘의 합은 결과치가 얘가 나오지. 더 나오는데 N 플러스 1C R에 대한 결과치가 나온다. 필수는 아니지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기억만 잘 해주십시오. 그리고 당연히 이런 문제들은 어떻게 나오냐면 증명이라고 해서 기가 방방 뚫어놓고 값에 대한 정의를 이용할 때 많이 나올 수도 있어. 학교 대신해서. 근데 이제 이런 데서 사용하는 것들은 우리가 뭐가 있냐면 증명하는 과정에 사용하는 것들은 요거 하나만 알면 되지. 나머지는 뭐 곱하기 정리해라 이렇게 오는 건데 NCR에 대한 수학적 표현 또 NPR에 대한 수학적 표현 이런 것들을 알고 있으면은 나머지는 곱하기 문제야. 정리 잘할 수 있어. 잘 묶어봐. 이렇게 얘기하는 거다. 그치? 그러니까 NCR이라는 거는 어떻게 표현된다? N팩토리얼에다가 n-r 팩토리얼과 r 팩토리얼을 곱한다고 거고 그리고 npr이라는 거는 n 팩토리얼에다가 뭘로 n-r 팩토리얼을 하는 거야. 수학적 표현은 이렇게 하는 거니까 증명 문제가 나왔을 때 잘 기억해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치? 하나만 더 설명해 주겠습니다. 하나만 더. 함수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것도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 공역과 치역이 같은 함수의 개수. 이거는 포즈에 포함 배제로 가는 것도 맞기도 한데, 선생님이 이렇게 하면 조금 더 편해 이렇게 얘기했었지. x 정의역이 있고 y 공역이 있다 이거야. 근데 x라는 요 정의역에는 원소의 개수가 1, 2, 3, 4라고 해서 이렇게 4개가 존재하고 y라는 공역에는 1, 2, 3이라고 해서 이렇게 3개의 공역이 존재한대. 근데 문제에서 요 대응 관계를 보고 공역과 치역이 같은 대응 관계 구성을 한번 짜볼래?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렇지? 포즈라는 건 포함 배제라는 거 전체에서 안 되는 걸 제외하는 거 좀 다 설명할 건데 일단 기본적으로 선생님이 어떻게 풀어나가는지 잠깐 봐봅시다. 옛날에 한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 쳐다보았으면 잘 기억만 해두고 공역과 치역이 같은 함수의 개수야. 어떻게 한다고? 이거는 아까 전에 1대1 함수를 만들었을 때 뜻이 똑같이 다 지워놓고 시작을 하는 거다. 그치? 그 다음에 앞쪽에다가 대응되는 애들을 배치할 거야. 이렇게. 근데 아까 전에 분명히 숫자가 3개밖에 없었는데 4개의 숫자를 배치해야 돼. 그리고 여기에는 빠짐없이 1, 2, 3이라는 애가 배치가 돼 있어야겠지. 그치? 그럼 여기다가 1하고 2하고 3을 배치할 건데 4개의 숫자가 대응이 돼야 되기 때문에 1, 2, 3 말고 또 다른 숫자 하나를 더 만들어 줄 거야. 근데 세모라는 값에다가 갑자기 막 생뚱맞게 5가 들어갈 수는 없을 거 아니야, 그렇지? 그래서
세모가 될 수 있는 값을 뽑아주기가 첫 번째야. 얘 뽑아주는 경우의 수는 1, 2, 3 중에 하나의 원소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세 개의 원소 중에서 하나의 원소를 뽑아. 그게 만약에 1이라고 해보자. 이렇게. 그러면은 1, 2, 3, 1이라는 거를 여기에다 배치함으로써 서로 다른 경우의 수가 나오겠지. 대응 관계가. 그래서 얘네들을 배치하는 경우의 수는 갓포순이죠. 4개를 막 나열하는데 1, 2개 나열하는 것만큼 하나만 가져갈 거야. 그래서 이렇게 개수를 골라주는 거다. 그치? 하나만 다시. x에서 y로 대응이 이렇게 돼. x에서 y로 이렇게 대응이 되는데 여기 1, 2, 3, 4, 5라는 원소가 있고 정의역에 공역에는 1, 2, 3이라는 원소가 있대. 얘 역시 공역과 치역이 같은 함수의 대응 관계의 경우에 한번 풀어볼까라고 한다면은 얘도 아까 전에 했던 거랑 똑같이 가는 건데 경우가 조금 더 세분화된다. 이렇게 앞쪽에 있는 애와 대응이 될 거야. 하나, 둘, 여기 셋, 여기 넷, 여기 다섯이야. 근데 여기 네모 박스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들이 누구야? 1하고 2하고 3밖에 없잖아, 그치? 그럼 앞의 경우랑 다르게 이번에는 여기 들어갈 숫자를 몇 개 뽑아? 2개 뽑아야 돼, 2개. 그치? 근데 이 2개 숫자가 같은 숫자가 될 수도 있고 다른 숫자가 될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경우를 나눠서 첫 번째는 세모랑 별이라는 애가 만약에 같은 숫자였다면입니다. 같은 숫자였다면은 1, 2, 3이라는 세 개 숫자 중에서 한 숫자를 골라서 아 걔가 세모고 별이었지 라고 하면 되겠지. 그 숫자가 만약에 1이었다 라고 한번 생각해볼까? 그러면은 여기에 1, 2, 3, 1, 1이라는 애를 나열함으로써 새로운 대응 관계가 나오겠지, 그치? 그래서 그걸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다시 각 포순이지. 5개를 나열하는데 1, 1, 1, 3 같으니까 그 3개를 나열하는 것만큼 하나로 간주할 거야, 이거다. 그치? 다시 두 번째는 세모랑 만약에 별이랑 같지 않아. 같지 않아. 그러면은 일단 구성되는 애들의 숫자를 뽑는 거니까 1, 2, 3이라는 세 개 숫자 중에서 2개 숫자를 뽑아라. 그게 만약에 1이랑 2라고 한번 해볼까?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 있는 1, 2, 3, 1, 2라는 애를 이 네모 박스에 나열하는 경우가 F 함수에 대응되는 경우의 수라고 이렇게 얘기가 되겠지, 그치? 그거에 따른 경우의 수는 몇 가지다. 5개 나열하는데 1을 2개 나열하는 것만큼 하나로 2 나열하는 것만큼 하나로 가져오면 되겠지? 그래서 얘네들의 합의 결과야. 이렇게 얘기해. 그치?